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구조. 평범함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평범하다는 의미는 어떤 예술적, 체육적 재능을 타고나지 않은 보통 이 땅을 살아가는 경제인을 지칭하는 의미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돈의 세계에 법칙은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루트, 방정식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한 돈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돈이라는 거를 어떻게 벌 것이냐 했을 때 돈을 우리가 어떻게 벌죠? 재화를 제공해야죠. 상품을 제공해야죠. 그 다음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주거나 아니면 남을 대신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게 돈인데 이것들을 지금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고 작게 얘기하면 이제 사업체, 더 작게 표현하면 개인 사업자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이라는 행위가 굉장히 리스크가 큰 행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의 길을 가는 대신 취업이라는 걸 하고요. 매일같이 9to6로 일을 해서 현재 지금 주 5일제죠. 이제 주 4일 해달라고 계속 또 요구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역사는 노동을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PD님만 해도 그래서 이 회사에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여기서 우리가 돈이라는 걸 버는데 이 돈을 그 달에 다 써버린다. 내가 그 달 번 돈을 그 달 다 써버리면 다시 제로섬이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 달 번 돈을 그 달 다 써버리면 내 인생은 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잉여를 남겨야 되죠. 잉여. 저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 자체 행위만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내일도 살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거에 맞게 인생 플랜을 짜야 되는데 여하튼 돌아와서 이 잉여와 저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재테크 용어로 종잣돈이라고 합니다. 종잣돈. 이미 이 단어 속에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종자가 되는 돈인 거예요. 종자. 씨앗이라는 거죠. 씨앗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나요? 그게 싹을 틔우고 나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잣돈, 우린 여기서 어쩌면 당연하면서도 놓치고 사는 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부자는 인생의 어떤 시기에 유의미한 종잣돈을 만드느냐에 결판이 난다. 그럼 그 유의미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 이 행위를 해야 되고 이 행위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숭고한 겁니다. 이게 돈을 모은다는 거는요 잉여를 남기고 저축을 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뭘 하고 싶나요? 어떤 좋은 재화 상품을 구입하고 싶고 어떤 좋은 용역과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다 하고 살면 잉여가 안 남는다. 그래서 이 과정이 돌을 닦는 행위와 비슷하다. 왜? 사람을 안 만나야 되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참을 줄 알아야 되거든. 좋은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뭐 인스타 보면 남들 다 오마카세 먹으러 가니까 오마카세 먹으러 가야 되고 명품도 사야 되고 호캉스도 해야 되고 해외도 일본 정도는 한번 가줘야 되고 망고 빙수 먹어야 되고 그걸 다 하면서 돈을 어떻게 모으냐. 그걸 하고 싶지, 자랑하고 싶지만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부분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종잣돈이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모아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게 뭐예요? 돈을 모으기만 해서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돈을 모은다는 행위는 가난해지지 않는 거는 막는 거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구나. 그래서 뭘 해요? 재테크라는 걸 해야 되구나. 재테크, 이 재무 테크놀로지 약자거든요. 일본에서 따온 건데 재테크라는 걸 해야 되구나. 아니면 투자라는 걸 해야 되구나. 투자. 이건 재물 자자에 던질 투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던지는 행위를 해야 되구나. 돈을 던진다는 게 굉장히 리스키한 행동이에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이 던졌더니 그냥 바로 물 안에 그냥 가라앉아 버리든 아니면 물고기를 잡아와서 더 커지든. 그래서 이 투자의 영역으로 간다. 투자의 영역으로. 이 투자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두 개인 겁니다. 두 개. 주식이 있고요.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 뭐 가상화폐 코인도 넣을 수도 있고 최근에 비트코인 많이 빠졌죠. 금을 투자할 수도 있고 은을 투자할 수도 있고 달러를 살 수도 있고 뭐 그것도 있지만 크게는 이 두 개의 축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식을 조금은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하면 주식은 위험해, 뭐 패가망신해, 도박이야,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못 봤다,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기질적으로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다, 뭐 사회 초년생이다, 돈을 지금 불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무조건 해보세요. 무조건. 아주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사보든지 아니 미국 주식 애플 사보든지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한 주를 사는 행위에서. 아무튼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더 얘기할 건 아니어서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의 흐름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부동산은 부동산이죠.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자산.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도 다 이미 모든 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입지예요, 입지. 거기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안에 마감재가 어떻고, 뭐 인테리어가 어떻고, 뭐 어디 저희 경기도 외곽에 뭐 타운하우스가 어떻고,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입지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갭을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실투자금을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경매니까 무조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청약이어서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부동산 투자라는 걸 내가 해보고 싶어.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 또는 한 번 해봤어. 또는 몇 번 해봤어. 근데 내가 자산을 크게 증식을 못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어. 그럼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 잘 따라오셔도 몇 년의 시행착오를 안 겪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주식이야 한 번 넣었다가 좀 빠진 것 같으면 바로 빼면 그만이지만, 부동산은 잘못 못 끼면 몇 년의 세월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부동산은요, 주택이 있고요, 비주택이 있어요. 거주할 수 있는 부동산이니 거주할 수 없는 부동산이니. 그럼 내가 지금 초보라고 하면 주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택을.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럼 주택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정석이다. 근데 자꾸 이상한 걸 먼저 한다. 자꾸 이상한데 어디 가서 토지를 사고, 어디 뭐 지분을 사고, 지식산업센터를 먼저 사고, 주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주택에 뭐가 있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지? 어디 살고 있죠? 아파트에 살고 있죠. 그냥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사나요? 빌라 살고 있죠. 이것도 뭐 건축법상 연립이냐 다세대냐 또는 다가구에서의 한 호수냐 뭐 그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그거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빌라, 우리가 생각하는 빌라. 그 다음에 좀 싱글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게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은 약간 돌연변이 상품이에요. 이게 주거용으로 쓰일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세법상으로도 달라지고 세금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은 패스를 하고요. 요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 뭘 해야 되느냐? 웬만하면 아파트를 먼저 하세요. 아파트를. 이게 정석이에요. 빌라를 먼저 사시면 안 돼요. 오피스텔을 먼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첫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돈이 없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해서는 종잣돈이 부족하다. 시드머니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을, 입지를 조금 내려놓을 것이냐. 강남이 안 되거든. 서울을 하냐. 서울 안에는 구가 25개 구가 있습니다. 서울이 안 되거든. 경기도를 하느냐. 경기도에 28시가 있고요. 여기 뭐 인천 포함하겠습니다. 같은 수도권으로 봐서. 인천에는 총 8개의 구가 있어요. 경기도도 안 된다. 수도권 시장이 안 될 것 같아, 돈이. 그럼 지방으로 간다. 뭐 강원도부터 저 밑에 제주도까지, 그 안에 광역시와 중소도시까지. 지방이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되고 지금 뭐 인구가 큰 흐름 하에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 인구 구조로 가면 대한민국은요, 강남과 서울 핵심지를 빼고는 다 박살날 거예요. 근데 그게 몇십 년 뒤 얘기라는 거예요. 몇십 년 뒤 얘기. 돈이라는 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뭐 인구 뭐 그런 폭락론자 같은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빌라라고 하면 이제 반대로 지방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도권에 해야 돼요. 광역 교통망이 연결되어 있는. 다만 저는 첫 건이라고 하면 아파트에서 승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매입 방법을 다른 걸로 한다, 경매라는 걸 쓴다, 공매를 쓴다, 재개발 어떤 소재를 얻는다. 이거는 일단은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배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더 배워야. 자, 그럼 이제 아파트를 사는 거 알겠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살 건데? 어떻게 사지? 우리 아파트 어떻게 사죠?
아주 쉬워요. 그럼 내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 거기 간다. 1층에 부동산이 있겠죠? 중개업소 간다. 저 이거 몇 평 사고 싶어요. 나온 거 있나요? 나온 게 있겠죠? 보여주세요. 집 보고 계약할게요. 좀 깎아줄 수 있나요? 안 돼요. 살게요. 가계약금 보내고 날짜 잡아서 계약서 쓰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일반 매매라고 합니다. 새 거 살려면 어떻게 해요? 새 거? 청약, 분양권이죠. 근데 이거는 당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또 같은 거예요. 본질은 내가 무조건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예 헝거부터 미리 사놓게. 재개발, 재건축, 그냥 아주 쉽게. 재개발은 빌라 그 일대 다 갈아엎는 거, 재건축은 그 아파트 허물고 새로 짓는 거. 일반 매매. 그리고 그 뒤에 경공매, 신탁공매, 기타 등등 여러 개 있는데 초보자 때는 아직 몰라도 돼요. 그럼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래서 지금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막 어디 빌라를 함부로 산다든가 자꾸 이상한데 공투에 돈을 넣는다든가, 그러니까 어디 막 이상한 지방의 맹지 토지 같은 걸 막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지한 상태에서 나는 조금 싸게 사고 싶으니까 경매를 공부할래. 빌라라는 건 하면 안 되지만 여기는 엄청난 광역교통망적인 호재가 있다든가, 아니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재개발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뭐 이런 걸 항상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인생의 내 첫 1호기를 만들면 그건 내 앞으로 투자자의 여정에서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다. 제 첫 투자는 21살 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걸 했을까? 아파트는 당시 이제 2천만 원 좀 안 되는 돈인데 그냥 아파트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 이런 데는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예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바운더리 자체가. 그래서 그냥 서울에서 조금씩 뭐 어디 마포에서 이렇게 조금씩 역세권 가다 보니까 그냥 경기도까지 가는 거죠. 근데 저한테 다시 옛날에 그 첫 투자자 시절, 첫 초보자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아파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첫 1호기예요. 내 인생 첫 1호기. 이거를 몇 살에 하느냐, 내가 유주택자라는 게 몇 살에 되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설령 그게 많이 안 오르더라도, 많이 오르면 당연히 좋지. 근데 이 행위를 하면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내가 유주택자가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 나는 임대인 칸에다가 서명을 하는 거고, 매수라는 행위를 했죠. 부동산을요, 누군가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삽니다. 그게 본질이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 월세라는 게 들어오고 임대인이 되고 뭔가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어떤 그런 쓰는 용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사든 책이든 텍스트든 읽는 게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이게 관건이다. 우리 부투스쿨의 모든 구독자분들이 최소 1주택자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주택 전략을 갈지 갈아타기를 하면서 갈지는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주변의 또래들이 부동산에 관심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내 어떤 이 비교 수준을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두면 안 됩니다. 여하튼 너무 안타까운 투자들을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우리 부투스쿨의 구독자분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최소 내 집에서 당당하게 맘 편히 살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파이팅! 자,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실제 실존 인물입니다. 지금 저랑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인데 직장인이었어요. 94인가? 93인가 그렇거든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니까 깨달음이 오죠. 무슨 깨달음? 월급으로 부자 못 되네.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곳까지 나를 인도해주지 않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틀어야죠. 방향을 바꾼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희한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가면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방향을 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업을 시도를 하죠. 부업이라는 이 워딩을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이것보다는 새로운 소득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월급 이외의 소득을 만드는 시도를 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 시도는 뭐였냐면 쉐어하우스였어요.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영상만 잘 따라오셔도 정말 트이시는 게 다를 거예요. 쉐어하우스를 이제 합니다.
그럼 쉐어하우스 관련 어떤 강의를 들었겠죠. 또 책도 몇 권 사봤겠죠. 뭐 유튜브 영상도 봤겠고, 오프 모임에 나갔을 것이고, 나보다 먼저 앞에 길을 간 사람에게 어떤 노하우들을 배웠겠죠. 물품은 뭘로 해라, 어디서 사라, 당근에서 뭘 어떻게 구하고, 이케아 가서 뭐 어떻게 사고, 입지는 뭐가 좋고, 어떤 식으로 신규 고객을 받고 계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건데, 이걸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 임대인 건데 계속 그쪽으로 파다 보니 이게 더 수익이 좋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의 공간이 있다고 하면 결국 그거를 얼마나 쪼개서 파느냐가 관건인데, 한 달씩 쪼개서 파느냐, 하루 단위로 쪼개 파느냐 하면 하루 단위로 쪼개 파는 게 돈을 더 벌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게 자꾸 어떤 불법적인 요소를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또 전환을 해서 33M2라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피봇을 해나갑니다. 근데 인간이란 결국 수익에 대한 갈증을 더 느끼기 마련이고, 하다 보니 이 상방이 좀 뚫린 걸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온라인 커머스를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실제 사례예요. 그럼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스마트 스토어, 뭐 구매 대행, 그 안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아마존도 있고, 뭐 쿠팡도 있고. 이 친구가 택한 건 이제 해외 구매 대행, 그리고 이거를 해외도 중국 쪽에 좀 더 주력을 해서 이걸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수많은 강의를 들으러 다녔을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돈이 아깝다는 강의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 혜자스러운 강의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어찌됐건 그 하나하나 강의마다 분명히 얻는 건 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시도하고 인풋을 갈아 넣고 하다 보니 이 수익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얘는 비교적 조금 안정적인 수익, 얘는 변동성이 좀 심하긴 하지만 상방이 열리니까 그 묘한 어떤 도박 같은 맛이 있는 거죠. 뭔가를 이렇게 판매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퇴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직원을 고용해서 내가 집중해야 될 어떤 본질에는 내가 집중하고, 나머지 계속해서 어떤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나 정리해야 되는 것들은 직원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받던 사람이 월급을 주는 삶을 시작을 합니다. 직원을 한 2, 3인 이제 고용을 해요.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이거든요. 월급을 내가 받다가 주기 시작한다는 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월 순익 기준으로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불과 반년이 안 되는 시간에. 그 반년 동안의 삶이 어땠겠어요? 정말 잠자는 시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다 갈아 넣은 거지.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사업으로 돈을 벌어? 특히나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러면서 이 여정을 어떻게 해요? 이 자체를 다 컨텐츠화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인만의 컨텐츠잖아. 본인만의 스토리잖아. 찐 이야기잖아. 이제 그간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또 어떤 시행착오들, 그걸 활용해서 본인만의 강의 상품도 만듭니다. 여기서 깨달음이 오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조합이다, 조합. 조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월급을 받던 한 직장인이 1인 기업가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스스로가 하나의 사업체인 거죠. 스스로가 기업인 거죠. 이 툴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나와의 어떤 접점, 나와 맞느냐, 내가 타고난 기질, 성향, 내 어떤 능력과 자질과 맞느냐, 그거는 안 해보면 모르는 거야. 쉐어하우스를 하면서,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뭘 하기 시작해요? 사진이라는 걸 찍어보고 글이라는 걸 쓰죠. 그리고 다른 상품은 어떻게 팔리고 있지? 내 경쟁 상대와 비교를 시작하죠. 쟤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쟤는 가격이 얼마지? 그럼 나는 가격을 얼마나 측정해야 될까? 나는 저거보다 어떤 게 난데? 어떤 게 떨어지니까 내 합리적인 판매가는 얼마일까? 이걸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이게 글을 쓸까? 사진을 찍을까? 이렇게 완전 사고회로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는 특수 직종이 아닌 이상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안 갖는다고요. 완전히 바뀌는 거야. DNA나 두뇌 구조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이것만 바라보던 삶에서 이거를 시도하는 삶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제가 지난 영상, 우리 찍었던 지난 영상 있죠. 거기서는 이제 시드머니와 어떤 투자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거는 다른 축, 어떤 소득과 매출을 일으키는 영업이익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여정을 통해서 불과 1년 전에, 1년도 안 됐지, 200-300 봤던 게 지금 월 2-3천을 보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이 친구가 뭔가 강의에만 맞들리면 그건 망가지는 거예요. 이 본업을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내가 이거를 파는 거 오케이. 요즘 시대에 너무 좋지. 다만 그 본업이 흔들리면 내가 이걸로 돈을 버는 능력이 없는데 그걸 판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계속해서 이걸 더 갉아 닦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한 번의 벽이 옵니다. 이거를 확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피봇할 것이냐 그 지점을 고민하는 순간이 또 오거든요. 그리고 절대 여기서 또 너무 맛들리면 안 되거든요. 어떤 맛? 매출이란 부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를 쓰고 해도 안 팔릴 때가 있고 장이 좋거나 트렌드가 맞으면 그 시장 흐름과 맞으면 별거 안 했는데도 갑자기 쫙 팔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한 게 이 어떤 매출을, 이 소득을, 이 영업이익을 자산으로 옮겨야 된다. 자산. 명심해야 된다. 자산화 시키지 않은 소득은 다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게 잘 새겨들어서 최근에 부동산 경매로 하나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역발상으로 약간 대형 물건에 접근을 해서 하락장인 지역에서 지금 몇 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매일같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기다림이 필요해서 해놓고 열심히 이걸 하다 보면 또 시간이 흘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소득세율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얘가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6에서 45%를 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하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왜냐면 법인은 지금 이게 9에서 19%니까 그리고 이거 19%도 2억이 넘어가야 내는 돈이에요. 그럼 그 전까진 9%야. 그럼 거의 지금 이게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세법적인 개념. 그러면서 아까 부동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는 어마어마한 세법적인 혜택이 있는데 그게 뭐냐?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은 무려 비과세예요, 비과세. 과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네가 2년 동안 번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야. 이건 이제 거주 요건도 필요 없어요. 강남 3구 용산 제외하면 그냥 갭 투자를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 부투스쿨 구독자분들이 좀 많은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스타트는 새로운 소득원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도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글쓰기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시장 경쟁 상대를 보는 거, 어떻게 하면 판매를 할까, 인간 심리가 어떨까, 그런 거를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건 고스란히 다른 툴에서 또 써먹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단계가 또 있는데 여기까지 과정만 가도 한 개인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뚝 쓰는 거 그거는 충분히 된다. 엄청 조직 확장의 길로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좀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파이팅!